하나증권의 히어로 백인재 출동. 역시 그는 피도 심장도 초록색. 인간 하나증권 백인재 부센터장. 절 아세요? 전래도사 아세요? 해외 주식도사 전래도사 전래훈 지점장.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바쁘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은 소개 영상에서 보셨듯이 더 센터필드 W의 전래훈 부센터장님과 영업부 금융센터의 백인재 부센터장님의 미장대 국장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한자 가겠다. 인간 하나증권. 저거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어놓긴 했는데 저게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너무 잘 나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다행인데요. 네, 오글오글거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유수한 PB 분들께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베스트 오브 2등 했습니다. 2등이에요? 1등은 누굽니까? 1등은 노코멘트입니다. 그러시네요. 2등 하셔가지고 저희도 참 잘 나왔다 싶은데. 사실 저는 그때 촬영할 때 그거 좀 그 CG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초록색 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챙겨달라고 좀 뭔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되게 오랜만이죠? 그쵸? 네. 두 분의 브로맨스. 네. 참 근황이 좀 궁금할 정도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먼저 자 전래훈 부센터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사하니까 어때요? 이사를 했고요. 신장 개업을 했거든요. 신장 개업. 예,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못 나왔고요. 이제 저희가 센터필드라고. 잠깐 신장 개업이면 전세입니까 자가입니까? 장기 전세라고 하겠습니다. 장기 전세. 장기 월세죠. 네. 장기 월세고요. 예, 갑자기 TMI일 수 있지만 요새 가장 핫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본사의 로비가 저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고요. 네, TMI지만 우영우도 찍었던 곳이고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래서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 더 센터필드 W입니다. 강남 역삼역에 조선 팰리스라는 호텔이 유명한데 거기에 오피스동에 저희 4층에 이스트에 입점을 했고 지난 11월 17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더니 호텔로 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네. 화장실이 제 방보다 좋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 가려면 뭐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 좀 여기 또 이렇게 매스의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초고액 자산가 분들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센터라서 그래도 10억 정도의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사전 예약도 하셔야 되고 좀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내가 자산가가 될 거다라고 당당히 얘기한 다음에 지금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틈새.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고요. 10억 생기면은 여기로 가세요. 뺏겼네요. 네. 좋네요. 역시 여기서 크셔서 일로 오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전래훈 부센터장님에게 센터필드란? 저기 센터필드란 알테오젠? 야 갑자기. 요즘 뜨거운 감자인데 알테오젠. 오히려 그 다음 질문이 백인재 부센터장님에게 알테오젠이란? 뭐예요? 저한테는 그거였는데 여기는 그 센터필드 질문하시려고 하셨군요.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셨죠? 저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근데 왜 알테오젠이에요? 지금 모든 이슈가 그래서 그런가요? 가장 이슈가 되고 네. 그리고 가장 현재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좋아하고 그만큼 사랑한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긴 하는데요. 저도 이미 빠져 있습니다. 제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즘 알테오젠이 오늘 속보로 긍정적인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미 있었고요. 예정되어 있었던 얘기고 오늘 아침에 9시에 그때 누차 말씀드렸던 12월 8일 주주총회에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는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전 상장을 위한 어떤 절차를 돌입할 거라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예상하건대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이전이 되지 않을까 무난하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영업사원은 책임감을 갖고 내가 미는 종목과 시세를 같이 간다. 화면에 잡히는 모습 다시 한번 백인재 부센터장님 한번 잡혀보실래요? 저요? 네.
좀 야이였는데요. 야였다. 네. 알테오젠 주가가 최근에 좀 둔화되어 갖고 마음 쪽 고생이 심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박종석 원장이랑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좀 이렇게 그 7일간의 금식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몸과 마음을 좀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나름대로 치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유독 약간 얄쌍하게 보이시는데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이 코너가 미장 국장 코너니까 12월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뀌는 듯한 모습인데 자, 먼저 전래훈 부센터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증시의 주도주는 역시 엔비디아입니까? 지금 주도는 확실히 바뀌었죠. 그래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제가 한번 또 그렇게 말씀드렸던 알파벳하고 브로드컴, TPU, 에이직 이쪽으로 지금 시장의 헤게모니가 바뀐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GPU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들 매일 물어보십니다. 엔비디아 GPU냐, 구글 쪽 브로드컴의 TPU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뭐 늘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둘 다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걸 주도를 할 때 GPU도 쓰고 TPU도 쓰고 에이직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갑자기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을 뿐 이미 크게 얘기가 바뀐 건 없다. 엔비디아가 지금 좀 그래서 약간 좀 주춤하고는 있으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은 GPU건 TPU건 뭐로 가도 HBM만 가면 된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백인재 부센터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뭐로 가도 HBM인데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좀 녹록치 않아요? 뭐 녹록치 않은 그런 시기예요. 시계열상 지금 계절이 12월 달은 뭐 이렇게 장이 막 산타 랠리다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있지만 근데 아직 그런 랠리가 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약간의 지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장세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계속 주식 얘기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 주식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안경이 멋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오늘도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댓글 계속 보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딘지 알려주고 가시네요. 지난번에 한번 안경 어디 건지 알려드리긴 했는데, 다양한 그런 어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태리 원단으로. 어쩐지 비싸 보이더라. 아니, 오늘 백 부장님 칭찬이 간지나네요. 완전 미남이네요. 안경. 이렇게 손목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손목이요? 반지와 시계와 반지 행거치프 이런 것들이 센터필드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자격이 안 돼가지고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봤으니까 서로 덕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되게 궁금해요. 진짜 국장의 컨셉이 바뀝니까? 사실 근데 제가 왜 주식 얘기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그냥 던진 이유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그 참여자들이 약간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 수익률이 이렇게 난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확정을 짓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시도해가지고 여기서 12월 달에 뭔가를 한번 더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도 그런 식으로 조금 짜여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환율이라고 보는데 환율도 지금은 그 막 진입하기에는 좀 녹록치는 않은 환율 시장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엮여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뭔가 이제 끝내고 이제 뭐 뭔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면은 계속 들고 계시다면 저는 계속 홀딩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이 반도체들은 그 아까 얘기했던 HBM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에서 그 투톱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딩. 자. 그런데 아까 백인재 부센터장이 달러 환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송한데 닥터케이님이 잠깐만 저한테 지금 얼굴만 잘생기면 끝이네라고 이미 잘생겼는데 섭섭합니다. 제가 그래도 닥터케이님 매번마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밥보다 투자나 공개 방송 때 이 닥터케이님이 오시지 않을까.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오신다면 제가 포옹하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사진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달러 환율이 1,470원대. 환율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미장을 했으면 수익률이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들어가기에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까 백인재 부센터장이 국장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달러 환율이 많이 네. 바뀐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미장 앞으로 2주만 있으면 내년이잖아요. 네. 이런 높은 환율에도 여전히 미장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미국 주식을 한 15년 동안 매번 받은 질문이에요. 나는 환율이 높아서 지금 미국 주식을 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높아도 미국 주식의 타이밍이 맞다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환율에 대해서 환차 손이 생길 걸 자꾸 우려들을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하게 되는데 애초에 그 투자할 투자금은 단기적으로 빼야 될 금액이 아닌 금액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환전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 환전한 금액이 10,000불이다. 그럼 그 10,000불을 가지고 11,000불, 12,000불, 20,000불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불려가는 수익률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환율은 매일 바뀌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이 예를 들면 500원에 들어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중에 주식에서 수익이 났는데 이게 뭐 만약에 환에서 나중에 15%가 빠졌다. 그렇다 할지라도 달러 기준의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 번은 환율이 내려갔다가 어떤 리스크가 생겨서 1,500원이 오는 시점이 또 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거를 원화로 바꾸는 거 고민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환이 그렇게 빠져 있는데 내가 원화로 안 바꾸고 있고 달러를 계속 불리고 있다. 그럼 양도세 측면에서는 절세를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 환차손이 매도할 때 양도세 계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가 난 것보다 세금을 덜 내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환율에 대한 이런 불안감에도 역시 네. 미국 주식은 네. 세제 감면 효과가 있다라는 논리까지.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네, 그리고 국장에도 네.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이 이 있을까요? 150조 국민성장펀드 사령탑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네. 네, 들리고 있는데 네. 이 내용 어떤 내용이죠? 사실 이게 어떤 모멘텀까지 될지는 네.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적어도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사령탑이 확정됐습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누구냐고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딱 아시는 분들이시죠. 예, 유명하신 분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한 분은 이제 박현주 회장님이시고 미래에셋의 한 분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월급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탄탄하게 계속 이제 성장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것까지 오른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저는 아주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펀드 큰 나라의 큰 어떤 상황을 자주지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맡겼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업부터 중소형, 강소기업 이런 기업들에게도 투자의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해도 괜찮은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요거는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사실 샐러리맨들의 신화인데 네. 이 두 분의 사령탑을 그냥 한 발짝 뒤에서만 보면 이거 돈 가지고 바이오 투자하겠다는 생각 딱 들지 않으세요? 뭐 서정진 회장님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도 또 좀 주요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인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포텐셜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봐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박현주 회장님 쪽은 또 이제 뭐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금융 이런 쪽으로도 다 뭐 새로운 어떤 그 개혁을 혁신을 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는 벤처 투자 요런 회사들 요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바로 반영됐던 그런 주가에 반영됐던 회사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고 그럼 다른 창 투자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거는 사실 단기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요. 결국 자금의 집행을 네. 벤처 투자를 툴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각광받을 거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저는 내심 글쎄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이 두 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가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국가에서 150조 국민 성장 펀드를 마련했으면
사제를 털어갖고 한 100조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위험한 발언을 저기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어쨌든 오늘 그만큼 뭐 절박하고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연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국장의 주인공은 코스닥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코스닥을 계속 주구장창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가는 만큼 코스닥도 올라야 되는데 너무나 안 올랐다. 코스피가 70% 오를 때 코스닥은 30%밖에 못 올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키 맞추기가 코스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코스닥이 따라잡는 그런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놀라운 거가 이제 정부에서도 또 때마침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코스피 가는 그런 어떤 대형주 위주가 아니라 정말로 중소형 강소형 주들 그런 주식에도 정말 투자의 기회들이 열려 있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증시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정부 정책이 밀어줄 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시장은 정책을 못 이기지만 정책은 지금 시장 편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시장 편인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것들을 화두로 던지느냐가 시장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영할 것 같고요. 반응도 할 것 같고 지금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조만간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는 꼭 나올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저는 뭐 여기에 따른 수급 또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바이오로 이번 주는 투자자들의 모든 시선과 이목이 12월 FOMC에 쏠려 있잖아요. 네. FOMC 그러면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 있어서 계속 퍼즐이 좀 맞춰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백인재 부센터장이 코스닥의 시대가 왔다. 그 중에서 알테오자는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딱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12월 FOMC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FOMC 이후에 계속 제약바이오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소문난 잔치, 이벤트는 끝났다. 다시 세론. 어느 쪽으로 좀 더 가닥을 잡으세요? 저는 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12월은 계절적으로 사실 바이오가 조금 강했던 그런 달이에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그런 큰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걸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1월에는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가 가장 유명한데 이제 그런 컨퍼런스에서 또 이런 이제 바이오 유망한 기업들이 이제 연사로 나와가지고 자기네 회사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어떤 낙수 효과가 이제 바이오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금리가 인하되면은 바이오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거는 약간 공식 같이 이렇게 금리 떨어졌을 때 바이오주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수급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직 덜 올랐으니까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이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그 해프닝 때문에 약간 수급이 조금 밀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제가 알테오젠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요. 알테오젠 때문에, 이건 덕분에라고 안 하고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이제 투심이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알테오젠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많이 물어본다면 잘못이 없습니다. 알테오젠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머크사에 지금 그 LO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거기서 따르는 이제 수익을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머크사가 갖고 있는 그 제약 중에 하나인 키트루다 SC 요런 그 약이 있습니다. 요거가 지금 독일에서 그거를 그 가처분 신청을 그러니까 이거 판매 금지 그 상대편인 경쟁사인 할로자임이라는 곳에서 이게 태클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 태클에 독일 지방법원이 약간의 살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거는 웬만한 특허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 오케이. 원래 특허법은 독일에서는 이제 연방법원이 이제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시작도 안 한 건데,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할로자임의 그 엠다제, 요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자료 한번 좀 볼까요? 아까 네.
알테오젠의 최근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아까 해오신 것 같던데. 그리고 어제 밤인가요? 김선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도 발간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는 이게 이 질문에서 알테오젠 얘기를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저분이 이제 이 알테오젠 회장님이십니다. 박순재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제 첫 번째가 이제 할로자인 윈즈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어게인스트 머크스 키트루다 SC 인 저머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날 금요일 날 나왔는데 미넨 지방법원이 머크의 키트루다 SC 유통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가처분을 요청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약간 판매하지 마봐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할로자임의 M다제 기술이 적용된 유럽 특허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근데 이 독일은 이 특허 소송의 어떤 특징이 민사법원과 연방법원의 그 복합적인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에서는 그냥 그래, 가처분 신청을 일단은 거의 다 받아주는 쪽이지만 면밀히 관찰해서 결정하는 거는 연방법원입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긴 하는데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실 만약에 독일에서 이게 진다고 치더라도 알테오젠에서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머크의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약 2% 정도예요. 2%요? 네, 2% 정도인데, 그러니까 2% 정도가 만약에 없는 시장이라고 치면은 98%로 그냥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13% 정도, 12% 정도 떨어진 거는 조금 과도한 반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산수는 아니겠지만 2% 정도의 마켓시어인데 실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은 시가총액을 한 2.5조, 한 3조 정도 가까이 하락시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한 25조, 26조 정도 되던 회사가 지금 24조 정도로 지금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우라고 저는 너무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 정도 이게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면은 주가가 바로 반등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제 바이오의 이제 워낙 좀 큰 덩치가 큰 회사였고, 그리고 또 그 주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요런 내용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면 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테오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전래도사님의 시간입니다. 네. 미국 FOMC와 더불어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로 AI 거품론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오라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두 그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새벽이에요. 야, 목요일 새벽에 FOMC부터 시작해서 오라클까지 많죠. 났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름 생각을 해보고 있느냐. 당연히 늘 말씀드리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짧은 단기적인 주간 전략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시황 같은 걸 말씀드릴 때 목요일 날 FOMC가 있고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이 있는데 둘 다 잘 안 됐을 경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그걸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봤던 한 줄이 가장 정리를 잘해준다 생각하거든요. 이번 주 FOMC는 매파적 금리 인하다. 그 한 줄이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 생각해요. 금리 인하는 비둘기적인 건데 매파적 금리 인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즉슨 지금 고용이 최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사실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에도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QT 소위 말하는 그거를 이제 줄이고 끝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자본들이 조금씩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풀릴 텐데 유동성은 풀리는데 물가는 못 잡고 있고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년에 물가 상승이 예상만큼 안 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퇴색될 때는 반드시 시장은 한 번씩 차익 실험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그러면 그게 짧게 볼 때 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오라클 실적마저도 예상한 대로 덜 나왔을 때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초는 미국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금요일 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되는데 그 저가 매수를 어떤 걸 할 거냐? 실적 발표를 앞둔 저는 브로드컴과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 왜냐? 브로드컴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목표가 상향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뒤에 목표가 얘기를 좀 볼까요? 네,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이번 주 참 목요일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시청자 여러분, 요 멤버가 또 목요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에 쓰지 않습니까? 아, 저녁에 또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목요일 날 오전에 FOMC 결과, 네. 또 오라클의 결과, 네. 전래영 부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든 아니면 반대로 흘러가든 그 결과는 또 우리 공개 방송에서 그 샤후 솔루션을 제시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두 개의 결과가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 중 두 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MC 결과를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오라클은 쇼크가 나고, 또는 오라클은 좋고 FOMC 결과가 안 좋고, 두 가지가 겹칠 수도 있고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안 좋을 가능성. 근데 다 안 좋다 할지라도 저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AI에 대한 어떤 그런 특히 TPU 쪽에 대한 기대를 다시 살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엔비디아 쪽은 지금 잠깐 쉬어가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는 맞는데, 여전히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동안의 모든 거품과 우려는 사실 엔비디아가 고마진으로 다 네. 지뢰밟고 모든 걸 눌렀는데 이제는 그의 자리를 브로드컴이 할 거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있었던 약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GPU 엔비디아가 강자였다면 일부 약자였던 브로드컴과 그리고 구글의 TPU 그리고 ASIC 시장에 이제 조금씩 더 주목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었다 끝났다가 아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관심이 TPU 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예. 근데 TPU가 제가 장표를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예, 연합인포맥스에 이제 진종호 기자님의 기사를 발췌했는데 어제 난 기사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TPU 가격이 내년까지 3배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TPU는 구글이 브로드컴하고 같이 ASIC을 만들어서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서 준비했던 건데, 이제 이거를 메타에서도 사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때문에서라도 수익성이 서로가 늘어날 수 있는데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식에서 올라가는 절대 공식 중에 하나가 P와 Q가 같이 올라갈 때예요. 공급이 늘면서 공급하는 프라이스가 같이 올라갈 때.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진영이 이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알파벳과 브로드컴이 계속 주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월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이 월가 의견까지 한번 쓱 보시면 네. 텍스트를 많이 넣었지만 제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브로드컴에 대해서. 예. 왜 그런지는 다 내용이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알파벳이 공개한 TPU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 시장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른 고객사 중에 하나인 메타에서도 이걸 최근에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브로드컴한테 10기가와트 규모의 이쪽에 대한 납품하는 거래도 체결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GPU가 끝났다는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TPU와 ASIC 시장인 브로드컴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시장은 주목을 해야 되고, 현재 주도는 이쪽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금요일 아침에 실적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미국장 중심으로는 주 후반이 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주시면서 그동안 만년 서러웠던 2등 기업들이 네. 뭔가 시세를 낼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자, 그럼 바톤을 이제 국장으로 좀 넘겨서 네. 2등 기업이 힘을 낸다고 합니다, 미장에선. 네. 근데 지금 미장과 국장의 상관관계가 하반기 들면서 조금 디커플링을 보이더니 또 연말 오면서 커플링 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에도 서러웠던 2등 기업이 올라서는 겁니까? 이미 그런 장세가 펼쳐졌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따라잡으려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올해의 빅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삼성 SDI도
뭐 LG엔솔 비스무리하게 이제 쫓아가려고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많이 반등했었던 그런 면이 있었고요.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던 알테오젠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따라가려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없잖아요, 알테오젠. 제가 없는데 자꾸 그 얘기 하실래요? 내일이 너무 바뀌었고 아까 댓글에 뭐 알테오젠은 죄가 없지만 주가 고점은 죄다라고 누가 쓰셔가지고 그건 회개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사실 다시 한번 알테오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것이 이제 다양한 빅파마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머크거든요. 머크에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한 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은 머크와 할로자임의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로자임은 뭐 엠다제와 그리고 인핸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인핸즈는 지금 내후년에 그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진짜 사실 의미 있고 조금 기존에 1등이었는데 얘네가 특허 만료가 곧 되니까 사실 얘네들 가지고는 그 어디다 특허 시비를 못 해요. 근데 엠다제는 특허를 이제 얘네들이 기술력을 발휘해서 딱 한 개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특허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너희 지금 키트루다 이거 우리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지금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그 할로자임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상당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난주 토요일에 금요일에 그 골드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할로자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수였을까요? 매도였을까요? 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너희는 이제 웬만하면 피크아웃인 것 같다. 더 이상 돈 벌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미의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독일 소송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진짜로 된다면은 그날짜에 머크 주가와 할로자임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알테오젠만 아이고 하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조금 과도한 워낙 좀 고점이었기도 아니 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높아 보이긴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플러스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더해지면은 다양한 수급까지 더해지면은 지금 이 기후가 다시 한번 확신으로 차오르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하셨지만 알테오젠은 죄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AS가 있나요? 그러니까 죄가 없답니다, 여러분. 확실한 AS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What Happened 요거는 알테오젠 제가 이제 금요일에 작성했던 요거는 금요일 날 장 끝나자마자 아이고 이거 써야겠구나 해가지고 작성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넣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건데 백세계 김달프라고 해서 우리 하나증권의 바이오 백세계 김달프. 우리 결국 100의 무게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몰라요? 이거? 백세계 간달프? 좀 김선아 의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밤에 이 리포트를 또 내가지고 문제 없음에 대해서 되게 조목조목 사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저한테 신한의 엄민용 얘기했다가 좀 뭐라고 하셔가지고 김선아가 짱입니다. 김선아 화이팅! 화이팅! 하나증권 김선아 화이팅! 네. 백센스 AS가 진짜 확실하는 거. 그러니까요. 한번 고객의 연을 맺으면 그대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 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두 분이라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조정해 볼 거다.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딴 거 팔아서 알테오젠 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저도 추님 그렇게 지금 몇 분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한 낙폭은 좀 과하다. 전래영 부센터장님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파벳 TPU 부상 때문에 엔비디아랑 AI 트레이드 전반이 조금 흔들리는 시장이 지난 1, 2주 동안 펼쳐졌어요. 그런데 저라면 그 부분을 걱정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또 흐름이 미장에서 그 소위 말하는 네오 클라우드들 예전에 뭐 네비우스 그룹이라든지 엔비디아와 관련 있었던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기업들이 반등이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런 AI 관련된 뭐 호재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반영이 돼서 소형주 반등이 있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했는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 나오고 또는 매파적인 발언이 좀 더 세게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해서 중소형주들 트레이딩상 올라왔던 기업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고 미리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나 저는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브로드컴과 TPU 관련된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 쪽으로 조금은 포트를 조정을 해놓으셔야 상대적으로 이번 FOMC 이후의 변동에 좀 더 버틸 수 있는 포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산타가 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연말까지 로봇주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미국의 사실 로봇주는 소위 말하는 정확하게 딱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대장주는 없어요. 테슬라 빼고는. 예, 테슬라 빼고는 없고, 그 이름만 대면 조금 아실만한 그 조그만 기업들이 좀 반등은 나왔는데 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계속 주목해야 될 섹터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리에 취약한 섹터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고 성장성은 높고 매출 성장률이 높으나 순이익이 안 나오거나 적자인 기업이 대다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주도주와 이 움직이는 그 주도 종목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파적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매파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시장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야라고 안 밀리길 바라고 있을 뿐이죠. 근데 만약에 빠진다면 그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FOMC는 사실 우리가 전문용어로 매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과거에 지나갈 레임덕 국면에 있는 파월 의장보다는 새 의장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좀 더 하이라이트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브로맨스 조합을 저희가 잘 보기 힘드니까 오늘 두 분에게 네. 올 한 해 참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한 명은 미장, 한 명은 국장 이렇게 탁 타이틀을 드렸지만 두 분 영업전선에서는 넘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다시 한번 내년도 기회를 드린다면 여전히 백인재는 국장, 전래훈은 미장을 할 건지, 아니면 이참에 한번 바꿔볼래요? 어느 쪽에 좀 더 속마음이세요? 먼저 전래훈 부센터장부터 이사도 했는데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계속 미장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그럼요. 저는 미장을 잘 몰라요. 네. 국장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도 이 구도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알테오제는 제가 없는데요. 한 번 더 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원한 브로맨스 백인재 전래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